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올해 하반기 후판 가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좀 오래 보셨다면은 이 철광석 가격이랑 이 조선사 주가와의 상관관계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텐데요. 지금의 이제 환경 규제 문제 때문에 이제 이렇게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현대미포조선이랑 이 철광석의 가격을 좀 미러링을 해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동안 이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면 이제 후판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이는 신조선가를 상승시키는 만큼 이제 조선사들이 비싸게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었는데, 하지만 이제 한편으로 후판 가격의 상승은 이제 조선사들의 수익성을 훼손시키는 만큼 이제 무조건 오르는 게 좋다, 나쁘다라고 이제 단정짓기는 어렵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철광석 가격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이제 몇 가지 관점으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지난 8월 11일에 이제 중국의 건설기계협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제 7월에 중국의 굴삭기 판매 대수는 이제 4개월 연속 감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중국 비중이 높은 DY 파워 같은 경우 이 코로나 봉쇄랑 물류 차질로 인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나오죠. 현재 이제 DY 파워는 그 유압 실린더를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길래 이제 찾아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감소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길게 늘어뜨려서 보면 이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중국에 판매된 이 굴삭기 판매량은 이제 전년 동기 무려 이제 절반이나 감소를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부동산 산업이 크게 위축이 됐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이제 그런 기사가 나왔지만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중국의 이제 7월 부동산 거래량이 6월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요. 이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공무원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하면 승진 보장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승진 누락을 시킨다고 할 정도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뭐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됐다는 걸 이제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새로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 집안에 들여놓을 가전제품, 가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체 수요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품목들은 그 소비 활동 지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중국의 7월 부동산 거래량이 이 반토막이 났다는 그 말의 저변에는 이제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것에 더해서 이제 전반적인 소비 활동도 잘 안 됐을 거라고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중국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금리 인하를 좀 기습 단행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올해 하반기 철광석 가격은 이 철광석 산업 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제 꽤나 심각하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가격 반등이 이루어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두 번째로 이 철광석과 연결되는 산업 말고 이제 실제로 철광석이 생산되고 사용되는 그 지표는 좀 어떨까요? 사실 이제 그동안 철광석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 중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중국에서 엄청난 부양책이 나오면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철강 수요가 살아나고, 이제 그러면서 이런 철광석 가격을 좀 밀어 올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프를 보시면 이 기대감이 이제 연초에 반영이 되면서 한 3월달 정도의 최고점을 기록을 했지만, 이제 그 이후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이제 5월까지 하락을 하다가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이제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다시금 부양책을 꺼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제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됐고, 이제 하지만 이 역시도 뭐 별다른 얘기가 없어서 현재는 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최근에 중국은 그 조강 생산량이 이제 지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제 올해 하반기도 뭐 별다른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혹여 그 대규모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게 보통 그 현장에서 수요 증가로 연결되기까지는 대략 한 6개월 차의 이제 시차가 있어서 당장 이제 내일 부양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전고점을 탈환하기는 이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양책이 당장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기대감이 조금 밀어 올릴 수는 있지만 올해 겨울은 돼야 이게 현장에서도 체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아직 한국 뉴스로는 보도가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최대 철강 생산 지역인 이 허베이의 용광로가 이제 올해 말까지 영구적으로 폐쇄할 거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 중국은 그 일단 가지고 있는 재고로 이제 기존에 진행 중인 곳에 납품을 하되, 이제 새로운 수요를 위한 생산은
추후에 이제 다시 생각하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철광석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종합해 보면 뭐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후판 가격이 다시금 크게 상승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현재 중국 수입에 이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이 벌크 선박 시장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케이프 사이즈급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연일 이런 식으로 이제 운임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케이프 사이즈급 운임만 하더라도 이제 하루에 그 $10,000가 거의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운임인데요. $10,000가 이제 거의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리커창 총리도 급하게 나와서 좀 경기 부양을 촉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이제 벌크 선박 시장도 한동안은 지지부진할 거라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그 하반기 후판 가격 전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